나는 약 1년 전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현재는 회사에서 얻은 20kg의 지방을 삭제하는 다이어트에 몰두 중이다. 지방이 묻고 묵어 7년 동안 나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10kg를 날려버렸으며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매진하여 남은 10kg도 날려버릴 예정이다. 사실 회사에서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나의 묵은지 같은 지방과 함께 태워버리려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정들이 순간순간 새겨지며 소름이 돋을 때가 있다. 아마도 직장인에게 가장 고민은 회사 내의 인간관계일 것이다. 또라이 질량 법칙이 존재하는 곳. 또라이가 없다면 내가 누군가의 또라이일 확률이 높은 곳.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란 참 오묘하다. 또라이 때문에 생긴 괴로움은 다른 사람으로 잊혀진다.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시스트들이 세계를 지배하지만 곳곳에 성인 군자들이 숨어있고 그들에게서 위안을 얻으며 회사 생활을 버텨나갔다. 회사에서는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을 억누르고 사람마다 급을 나누며 군림하려는 자들이 종종 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나 갓 입사한 경력직에게 접근하여 보잘것없는 권력을 행사한다. 신입사원 시절 우리네 사무실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신입들은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가뜩이나 남초 사회에 여자 신입인 나는 튀는 존재였고 인사를 안 해서 더 튀었다. 남초 사회에는 꼭 여사원들의 기강을 잡는 왕언니가 존재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왕언니들의 정신세계는 대부분 정상 범주는 아니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왕언니를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했지만 성인 군자는 딱 한 명뿐이었다. 아무튼 이 왕언니에게 찍힌 나는 모든 여사원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한 명씩 술잔을 돌리며 인사를 하라고 강요받았고 복도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 안 하는 애로 공식 낙인이 찍혔다. 이 일화는 15년이 지나고 퇴사한 지금까지도 회자되어 술자리의 안주감이 되곤 한다. 웃기게도 왕언니는 어떻게든 싹을 틔어보겠다고 애쓰는 어린 씨앗을 짓밟아 버렸지만 이 일로 인해 다른 선배 언니들과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받으며 14년을 버텨왔던 듯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관계에서 손실 회피 편향은 나타난다. 좋은 사람에게서 얻는 긍정적 감정보다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시스트들의 한마디가 가슴을 더 후렵한다. 좋았던 기억, 긍정적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든 의지를 잃게 만든다. 대기업에서 살아남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후천적으로 공감을 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회사란 그런 곳이니. 회사는 그런 곳이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는 점은 나의 삶이 오롯이 타인에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다. 직급이 올라간다 한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임원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임원들은 오히려 안위가 제일 위태로운 사람들이다. 전화 한 통에 자신이 쌓아온 인생의 성취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경험을 할 사람들이다. 내가 소시오패스의 말을 잘 들어야 나의 안위가 확보되고 앞으로 이 작은 세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이 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도태되면 생존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과다하게 타인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뇌가 발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세계에서 도태될까봐 타인을 의식하며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내가 마음이 조금 편해졌던 건 다른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다. 현대에서는 수많은 작은 세계가 있고 고작 회사라는 세계에서 도태된다 한들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사실 회사 내에는 은연중에 가스라이팅이 세대를 타고 전염된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은 한정적이고 직장으로서의 나은 대안이 잘 없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던가 여기나 되니까 이 정도는 해주는 거지 라는 전형적인 쇠뇌를 통해 쇠사슬로 발목을 채워버린다. 다른 세계는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말이다.
그리고 마치 태산 같았던 리더들 또한 그 작은 세계에서 도태되지 않으려 애쓰는 인간일 뿐이었다는 것. 많이도 먹는다. 말로는 회사가 잘 되려면 어떻고 조직이 발전하려면 어떻고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생존력 제로의 인간일 뿐이란 것. 다 같은 처지, 다 같은 레벨일 뿐이지만 인간이란 같은 쇠사슬을 채운 상황에 익숙해지면 누구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지 싸우는 존재이다. 그들의 성취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레벨의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이룰 수 없는 최대 성취를 낸 자들이며 그 노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결국 회사라는 시스템 내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모든 이들은 퇴사를 하게 되며 그 시점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서 인생 시계의 고적 정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누구나 언젠가는 이재용, 최태현, 정용진이 아닌 이상 이 작은 세계에서 100% 도태된다. 자기들이 아무리 잘나서 나에게 권력을 행사한들 결국 마지막은 다 똑같을 뿐이다. 이 작은 세계 또한 끝이 있으며 누구든 다른 세계로 이동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 차근차근 제2의 인생을 계획하며 준비할 때 나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면 이 뭔 개소리야! 로 옹수할 수 있게 되었다. 억지스러운 업무 요청에 지랄하고 자빠졌네. 해버리고 잊을 수 있게 되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괴롭다. 끝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금보다 나은 현실이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때 괴로움도 뱉어낼 수 있다. 하지만 희망과 꿈은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줄 수는 없다. 희망과 꿈의 원천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에서 나온다. 나의 에너지를 좀 먹는 헛되이 흘려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운동에 매진하고 체력을 길러야 하며 극도로 널뛰는 감정을 자제하고 담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것이 내가 다이어트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다.